정치라는 거네. 선생님이 보시기에 언제쯤 그래 될 거냐 하는 거는 정치라는 거잖아요. 이 질문이 묘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질문이 그렇게 묘해진다니까. 아직 티를 못 벗어가지고 언제쯤 될 거냐고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송도가 앞으로 발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야지. 언제쯤 이래 송도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아예 안 돼. 왜? 시민들의 수준이, 송도시의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요러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 송도의 시민들이 수준이 낮으면 수준 높은 이런 이 송도시는 절대 안 됩니다. 인천 시민이 수준이 낮으면 인천이 이 이상에 절대 발부할 수 없다. 요거는 억지로 된다라고 되는 게 아니고, 나라가 발전하는 것은 나라의 국민의 수준이 높아야 발전하는 것이고, 시가 발전하는 것은 시의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진 만큼 발전하는 거예요. 세계가 발전하는 것은 세계의 수준이 높아지면 발전합니다. 근데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어떤 식으로 발전했느냐 따라갖고 글로 발전해 버리는 거죠. 발전도 발전의 방향이 지금 다 다른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인천 시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먹고 살기 좋은, 돈을 많이 벌 발전을 하자. 이래 되면 돈만 많이 벌 수 있는 상인들만 득석거리는 발전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인천 시민들이 문화의 수준이 높다. 문화의 수준이. 이래 되면 문화 융성 발전이 되겠죠. 그러면 인천 시민들이 이 우리의 시민관을 갖는데 이 기업 정신의 시민관을 가졌다. 이런 기업이 발전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발전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발전돼 줄랍니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생각을 잘해야 돼. 인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총체가 그래요 지금. 발전해야 된다라는데 무슨 발전을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죠. 땅값 오르는 발전, 땅값 오르는 발전. 그렇게 땅값 내려갈까봐 뭐도 못 들어오게 한다며, 이게. 이게 이제 지역주의죠. 이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땅값 오르면 좋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다른 게 못 들어오게 하는 이 시가 된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뭔가 무엇이 발전되면 좋겠는가, 이거부터 우리는 정리를 해야 돼요. 앞으로 미래는 문화 발전입니다. 앞으로 미래 사업은 문화 발전이에요. 기술 발전이 아니고 문화 발전이에요. 대한민국은. 왜? 인류에 있는 문화를 전부 다 가져 들어와서 우리는 전부 다 흡수를 해놓은 상태라, 이 문화를 어떻게 발전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국제 무대가 돼요, 여기가. 문화로서의 이 발전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전을 시켜냈다. 요렇게 하면은 엄청난 경제가 들어옵니다. 경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엄청난 사람들이 일로 들어와요. 문화 발전을 하면 글로 사람이 몰린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지금 문화 발전을 어떤 거를 해야 문화 발전이냐? 미래에 필요한 문화 발전. 과거의 문화 행거를 가지고 우리가 요런 걸 만지는, 찹쌀떡 옛날에 잘 만들어도 지금 찹쌀떡 만들면 문화 발전이 안 돼요. 옛날에 만들던 거잖아요. 그걸 지금 또 만든다고 해서 발전이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김치 잘 담았으니까 김치를 또 담자면 옛날 거랑 똑같잖아요. 그럼 발전한 게 아니죠. 김치를 먹는 사람들이 요거로 재미를 느껴갖고 올 수 있게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요 사는 이 방식의 포맷이 바뀌었느냐라는 거죠.
이 시민들이 살아나가는 방법들이 새로운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을 만큼 바뀌어 있느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뭔가 우리 민족이 원래가 술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따진다면 김치 문화, 음식 문화, 술 문화, 의복 문화 굉장히 발달돼 갖고 있었습니다. 상민들은 일반 옷을 입었지만 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이 위에 관리자들은 이 한복이고 이런 옷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일하는 사람들이 이게 서는 이런 것들을 문화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 사회 문화의 그 생활 도구가 되는 거고, 우리가 뭔가 정치하는 사람들, 무슨 관료들, 사대부들, 뭐 양반들 이런 사람들의 문화가 어떻게 발전돼가 있는가 이런 거죠. 이게 과거에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 한 10% 정도 이것이 사대부입니다. 그 다음 20% 정도 해가지고 양반 내지죠. 그 다음 한 70%는 전부 다 쌍민이었었어요. 상민이고 쌍민에서도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층이 있었고, 근데 보통 완전 상민으로 가는 게 40%가 있었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는 우리가 생활 문화 자체가 일반 문화는 아주 일하는 사람, 아래 사람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관료라든지, 뭐는 양반님들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사대부들, 뭐, 이런 분들의 문화가 거기에서 꼽히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문화들 잘 들다 보면은, 그래서 쌍민들은 이렇게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김치를 먹어도 쭉 손으로 째갖고, 이래 먹는단 말이죠. 근데 고기를 먹어도 젓가락으로 안 먹어요. 손으로 집어 먹어요. 그건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뭔가를 이렇게 음식 문화가 좋다라고 하는데 그걸 먹는 방법도 틀리고, 근데 그 서양에는 우리가 손으로 먹을 때 그 양반들은 이게 그 소시랑으로 찍어 먹었다니까. 소시랑하고 칼로 가고 상호에서 칼로 썰고 소시랑으로 찍어가 이래 먹었어요. 왜 서양에는 소시랑 문화가 일어났을까요? 거기에는 이렇게 위에 사람들이 보통 봐가지고 땅이 넓고 하다 보니까 소를 먹이고, 양을 먹이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런 거 초원에다가 그런 걸 남이기 이런 것들로 해갖고 주로 사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걸음치는 게 소시랭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는 소시랭으로 걸음치니까 우리도 먹는 것도 소시랭, 작은 소시랭으로 먹는 거죠. 찍어가. 근데 우리는 그런 거로 이렇게 살아가는 문화가 아니거든. 우리 귀족들은 그런 걸 키우는 귀족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 중에 최고의 발달한 거, 젓가락 문화입니다. 수저와 젓가락이 있는, 요는 밥상위에 이것이 가지런히 놓인 문화는 대한민국 조선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밖에 그런 게 없습니다. 국이 있고 밥이 있고, 젓가락이 있고, 수저가 있고, 수저와 젓가락이 한 쌍이 있는, 국그릇과 밥그릇이 한 쌍으로 있는, 요런 것들은 이 조선 문화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문화밖에. 조선이 오기 전에도. 우리 민족의 문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거로 갖고 젓가락으로 뭐를 짚기 위해서 젓가락이, 이렇게 문화가 일어났었느냐. 젓가락으로 짚는 거하고 소시락으로 짚는 게 틀립니다. 소시래기로 하는 거는 고기를 구울 때 이게 삼지창으로 찍어가지고 이래 먹는 거고, 이 젓가락은 집어서 먹는 거예요. 찍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물 반찬이라든지, 고기를 다스려도 잘 불러가지고 요리를 잘 해가지고 얌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젓가락 문화가 돼가 있는 거죠.
에? 칼로 갖고 안 썰어도 되는, 그래서 이 상에 칼이 안 올라와요. 음식이 올라와도 항상 이렇게 가지런히 한 입에 속 들어가게, 그리고 이게 불을 다룰 때는 불로 다루고, 뭔가 또 이게 뭔가 모질하면은 함수를 맞추어내고, 양념을 잘 해가지고 이 함수를 맞추어내가지고 이거 융합법, 요런 거, 그렇게 궁합을 잘 맞춰냈다는 거죠. 음식 안에다 궁합을 맞춰서 맛에 참 더 이런 것까지 내놨단 말이죠. 요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내가 설명을 해낼 거냐, 이런 것도 아주 인류가 이게 성장하는 데에 굉장히 큰 발견을 하는 거죠. 음식이 발전한다라는 것은 이 진화를 해감으로써 발전하는 거예요. 음식 문화가 발전한다, 이거는 진화의 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의복 문화가 발전하는 게 진화의 꽃입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진화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문제가 있는 거죠. 교육 문화. 교육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라는 거죠. 서양 교육도 전부 다 가져 들어와갖고 우리가 다 해봤고, 우리 교육도 전부 다 만져봤고, 이제 여기서 앞으로 미래의 교육은 어떻게 바꿀 거냐, 요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안 한 거죠. 이때까지 아무도 연구 안 했어요. 그래 놔놓고 지금 인천시가 송도가 발전하기를 바래요. 한 번 발전하면요 50년 70년을 그게 머물러야 돼요. 아무 때나 발전되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발전이 늦은 것이 오히려 잘 되는 수도 있어요. 진짜로 우리가 뭐를 이 시에다가 놓을 건가, 이걸 바르게 찾아서 그때 여기가 융숭하게 발전을 한다면 미래의 100년대계도 가고 1000년대계를 갈 수 있는데, 여기에 또 뭔가가 잘못 나와버렸어. 뭔가 좀 먹고 살고 돈 좀 벌릴까 싶어갖고 나왔는데 이게 놓은 것이 꽉 찼어요. 찼는데 이게 아닐 때, 이럴 때는 어떡할 거냐, 뜯을 거냐. 참, 뜯는 거는 짓기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에 이렇게 수원 같은데 이렇게 보면 도시를 그냥 팽팽하게 그냥 엉망으로 놔둬놓고 신도시를 자꾸 체리로 나가요. 왜? 그때 잘못 나왔기 때문에. 놓은데 이 상권이 거기에 있다가 보니까 땅값은 엄청나게 올랐어요. 일반적으로 거기를 개발할 수가 없다. 너무 투자가 많이 되는데, 투자가 많이 되는 만큼의 더 지적인 거를 놓을 수 있는 데가 지금 지적으로 놓을 수 있는 아이템이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땅값이 아무리 비싸도 돼. 여기에 놓을 자리에 놓을 이 아이템이 지적인 게 나아진다면, 그럼 땅값이 아무리 비싸도 괜찮죠. 그걸 싹 헐어버리고 땅 아무리 비싸면 어때? 이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질량이 지금 들어올 건데 그 땅값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우리가 여기에 놓을 아이템은 썩 좋은 게 아니면서도, 그러면서 이 땅값이 비싸면 여기다 개발 못 합니다.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오히려 손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다 뭐 하는 것도 땅값이 너무 비싸고 주위의 환경들이 너무 비싸면 여기는 아파트 들어서기가 힘들고, 여기 들어서면 비싸야 되는데 또 우리가 사는 수준이 약하면은 비싼 아파트에 못 사는 거죠. 사는 질량이 높아지면 비싼 아파트 들어가서 살고 비싼 저택에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사는 질량은 낮고 좋은 집에는 절대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 살기 때문에 병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의 질량이 높아지면 집도 좋은 데 살아야 되고, 연장도 좋은 걸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차 같은 것도 좋은 걸 타야 되고, 뭐든지 환경도 좋아야 되고, 시간도 많이 가지면서 여유도 있어야 돼요. 요래야 바르게 사는 거고 잘 사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하는 시간도 작업하는 시간이
보통 일주일에 한 2, 3일이면 되겠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그는 이 경제가 창출되겠고, 요는 질량 있는 일을 지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모지름을 갖출 수도 있고, 여유를 가지고, 모지름을 갖추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지름을 지금 갖추는 것은 다음을 위해 가지고 지금 갖추는 것이고, 이걸 안 갖춰 놓으면 다음의 미래는 없는 거죠. 대한민국이 왜 이래 멈춰서 갖고 갈 줄을 모르느냐 하면, 지금 누가 지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냐 하면, 2차 대전이 끝나고 지식을 다 갖췄던, 그는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질량 있는 일을 하는 시대가 돼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질량 있는 일을 못하니까 이 나라가 지금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X세대, 그죠? X세대들이 그 다음에 질량 있는 일을 하면서 따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질량 있는 일을 못 해요. 이러면 대한민국이 멈추는 거죠.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질량 있는 생각을 못 한다면,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는 지금 찾아봐야 되죠. 왜 이렇게 됐느냐? 답부터 내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지금 50대, 60대에 계신 분들이 지금 왕성하게 일을 진짜로 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회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은 세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받은 거는 20대까지 10대, 20대에 지금 교육받은 거예요. 30대 교육 안 받았죠? 40대 교육 안 받았죠? 50대 교육 안 받으면 멍청해지는 거죠. 요거에 지금 문제는 여기 있단 말이죠.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10대에 우리가 영세에 갖추어야 될 게 있죠. 영세. 10살이 되기 전에 부모 밑에서 부모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잘 크기만 하면 되죠. 근데 이게 10대에 갖추어야 될 교육이 또 있단 말이죠. 이거는 딱 부모 밑에서만 갖추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성을 갖추기 위해서 조금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0대를 잘 갖추었다면 20대에 갖추어야 될 게 있는 거죠. 그래, 20대에 갖출 걸 갖추어야 30대 바르게 살거든요. 30대 우리 실력이 나와요. 그럼 또 30대가 됐다면 30대에 갖출 걸 갖춰야 40대에 내 실력이 나오겠죠. 그럼 40대에 갖출 걸 갖춰야 50대에 내 실력이 나오겠죠.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바른 이 패러다임을 지금 논하느냐 이 말이죠. 지적인 삶을 살 것이냐. 없는 거죠. 우리는 이때 공부가 이 10대 20대 하면 공부 끝이에요. 그래갖고 40대가 되면은 이제 힘든 겁니다. 왜? 30대부터 공부를 안 했어. 직장에 먹고 살라고 직장 들어갔고 사회에 내가 살아가려고 했었지 너희들은 공부한 게 없어요. 그래 40대 들어가면 참 미치는 겁니다. 이게 40대는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40대는 엄청난 좋은 질량의 일을 하고 멋진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요. 예? 말을 한마디를 해도 수준이 있어야 되고 이 뭔가가 지금 달라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이 사회가 지금 큰다? 수준이 낮은데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 그건 한계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 부재가 무엇이 교육 부재인가? 내가 지금 이 사회를 살려면 이 사회를 배워서야 된다. 30대 배울 게 있고 40대 배울 게 있고 50대 배울 게 있고 우리는 뇌를 갖추지 않았으면 지적으로 살 생각을 하는 것은 이거는 무리다. 그래서 지금 인천이 이 송도 지구를 어떻게 발표했는가를 잘 보라는 이런 걸 좀 알고 나서 송도 발전하는 것을 누가 지금 이게 설계를 해놨느냐면 공무원들이 해놓은 겁니다.
공무원들하고 정부에서 해놓은 거예요. 이게. 정부가 이렇게 앞으로 할 것이라고 해놨는데 여기는 호응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시민이 해야 돼요. 시민이 이쪽에 협조를 안 하면 이거는 발전을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인천 시민이 송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는 생각이 그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저쪽에 직장에 먹고 살고 돈 벌러 가는데 송도는 나중에 발전한다니까 발전하겠지. 기회가 좋으면 우리도 갖고 부자 되겠지. 천만에요. 그런 세상이 지났어요. 시민들이 송도에 관심을 가지면 송도는 발전합니다. 인천 시민이 송도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송도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 발전해요. 무조건 합니다. 왜? 시민의 힘이 송도에 몰리면 에너지 질량을 끌어당겨서 송도가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집안에 이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7명이 있어요. 7명이 있는데 이 가족이 전부 다 하나의 뜻이 같아 가지고 우리가 집안을 위해가 같이 노력을 합니다. 그럼 집안이 무조건 발전해요. 근데 집안에서 그래 뜻이 안 모아지고 나는 저쪽에 애인한테 가 있고 저거는 또 서울 올라가려고 그러고 맨날 분리돼 있어요. 속이 지금. 그러면 이 집안이 발전 안 하죠. 개인이 서울 생각하면 서울 가게 돼 있어요. 서울 못 가면 이제 이게 뭔가가 꼬인다고 이제. 나는 애인 생각하고 있으면 애인하고 잘 지내려고 그러지. 여기서 만약 우리 엄마가 애인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데 그거 조금만 어떻게 했다가는 바깥 뒤집어지거든요. 이게 꼬인단 말이죠. 뭐 이런 게 우리가 생각이 같아야만 된다. 생각이. 우리 잘 보세요. 기독교 문화가 일어날 때 우리 국민들이 기독교에 가면서 생각이 같았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만큼 컸습니다. 이 사회에. 우리 불교에 갈 때 불교에 간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이 같이 그런 집단이 일어났어요. 불교 컸죠. 다 컸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기업이 일어날 때 우리 옛날에 기업이 들어가면 기업을 위해서 전부 다 생각을 했어요. 전부 다 이 생각이 하나였었다니까. 이럴 때 지금 대기업으로 다 큰 거거든요.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이 집결해야지만 큰다. 생각이 헛털어지면 못 큽니다. 그게 국민의 힘이라고 하고 시민의 힘이고 집안의 힘이고 가정의 힘이고 조직의 힘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같이 생각을 같이 나누고 같이 거기에다 힘쓰면 이건 무조건 크게 돼 있습니다. 미국이 왜 저만큼 컸느냐 하면요. 미국 시민은 미국의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융성하고 발전한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왜 이래 어려우냐? 미국의 자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어디로 튈까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때가 지났단 말이죠. 왜 그러냐? 미국이 아주 힘으로 이렇게 할 때, 그리고 문화가, 1차 문화가 발전을 할 때 미국이 자랑스러웠고, 거기에 사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 문화가 지금 수도대가 있어요. 문화가 발전하지 않고, 엉뚱한 걸 만지고 있단 말이죠. 시대 문화, 이 사회 문화가 지금 발전하는 게 아니고 엉뚱하게 지금 놀고 있어요. 놀고 있는데 어디로 가? 전부 다 요 반지 한 개 들고 저쪽에 어디 쫓아다니는 문화를 만든단 말이죠. 저 빗자루 타고 어디 좀 날아다니는 거 이런 거. 반지의 제왕 그 영화들 안 봤어요? 근데 헬리포터 이런 거, 뭐 그런 것들만 하고 있지, 미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데로 지금 거기서 멈춰갖고 못 올라가고 있어요. 이래서 그렇게 빨리 몇십 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미국이 다포하고 중간에
딱 서버렸단 말이죠. 그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견디 나가기 위해서 대한민국도 지금 그 선에 들어온 거죠. 몇십 년 만에, 우리가 몇십 년 만에 5,000년 역사를 깨버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5,000년 역사를 딱 몇십 년 만에 인류사에 견줄 만큼 커버렸어요. 무슨 일이 지금 대한민국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깨는 것까지만 딱 하고는 그 다음 발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미래 신도시를 만들려고 인천 송도를 요렇게 설계를 하고 한 달 갖고는 탁 했는데 생각의 질량의 수준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인천 송도 발표하고 나서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거죠. 이 땅값에다가 질량의 포맷이 더 우수한 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안 돼요. 땅값만 낮아주면 포화로 들어옵니다, 이게. 근데 인천 송도라는 것을 이 엄청나게 지금 이게 솜사탕 마냥 이게 부풀어 놨어요. 네? 거품. 발전되기 전에 거품부터 일어난 거죠. 그럼 거품 일날 때 집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간망을 더 봐야 되고. 그런데 조금 이제 거품이 확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올라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조건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인천은 발전 못 합니다. 지금 요래대가 있는 거예요. 한 개씩 들어오더라도 들어오면 10년 동안 우리는 까먹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꼴이 되고, 그럼 10년 동안 여기 이만큼 거품이 일어난 땅값의 질량이라도 올라줄 거냐? 10년 가도 요대로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이 발전을 못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와서 땅값이라도 향상이 돼가지고 요렇게 조금 올라줘가지고 지금 한 10년 지나면 4배, 5배만 될 것 같다. 요래 되면 기업이 들어와요. 계산이 맞거든요. 장사는 안 돼도 땅은 올라가니까. 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좀 경제가 좀 질이 낮단 말이죠. 이자 내고 이런 것보다 조금 그래도 더 우수하니까. 그렇지만 이 땅값이 비싼 데다가 지금 사업하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확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면 여기 못 들어오죠. 딱 이렇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천을 사실은 문화도시로 만들어 놨더라면 문제가 달랐어요. 그러면 상업용으로 땅값이 안 오르거든요. 국제적인 이 문화도시로 만들었더라면 처음에는 이게 땅값이 안 올라갑니다. 문화도시니까. 그렇지만 이 문화도시에는 국제적으로 사람이 온다는 사실이거든요. 사람을 끌어모으면 땅값은 저절로 올라가요. 뭔가가 우리가 설계할 때부터 뭔가가 지금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사는 물결이 다시 불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은 지금 착각이에요. 관광객이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지금 이런 사회인데, 인류 사회가 앞으로는 전부 다 찾아 헤매는 시대라 어느 정도 먹고 살기는 하니까 전부 다 움직이는 사회예요. 그래서 전부 다 비행기 타고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는 게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려면 문화가 융성해야 되는 거죠. 이 문화도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국제적으로 사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때는 여기는 무조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요런 게 지금 조금 우리가 미스했던 요런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앞으로의 이제 설계는 하겠지만, 그러면 요 인천이 어떤 식으로 지금 설계를 해야 될 거는 국제도시가 들어오게끔 해야 돼요. 국제도시가 들어올라 그러면 요게보다 질량이 더 큰 게 들어와야 돼요. 앞으로 그러면 이제 인천에 들어오는 게 메디컬 센터라든지, 메디컬 센터라도 일단 이름만 메디컬 돼 갖고는 안 되죠. 이름이 메디컬 센터가 됐다라고 하면
세계적인 최고의 의술, 의학, 의료 기구를 하고 있는 요런 메디컬 센터들이 여기에 들어온다면 우리 인천에 지금 있는 질량의 지금 이 거품을 덮어냅니다. 안 그러면 이제 국제 금융의 최고 메카들이 일로 들어오게 만들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때까지는 서양에서 엄청난 발전을 했단 말이죠. 문화 발전도 하고, 이거 기술 발전도 하고, 모든 발전은 서양에서 한 거지, 우리는 발전한 게 없어요. 서양의 걸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큰 만큼밖에 안 컸어요. 우리가 개발한 건 하나도 없고, 서양에서, 반도체 칩도 서양에서 개발한 거예요. 컴퓨터도 서양 물건이고, 전기도 서양 거고,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서양 거가 지금 발전한 거를 가져 들어와 갖고 우리는 써보면서 자꾸 발전한 것만큼밖에 안 했다, 이 말이죠. 서양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쓰던 것들이 그 서양에서 1차적으로 최고로 그냥 고도적으로 발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 발전됐냐? 그렇지 않고 가져와 갖고 쓰는 만큼 쓰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조금 낮게 만들어가 쓴다든지 요런 건데, 그러면 서양에서 이게 발전이 많이 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 서양에서 발전돼 갖고 있는 게 지금 여기 멈추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래서 인류가 멈추고 있는 거고, 거기서 대한민국도 멈추고 있는 거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기획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세계관을 배웠고 국제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있는 역사도 배웠고 이런 모든 걸 배우면서 우리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 기획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눈을 크게 떠야 돼요. 국제 기획사가 되면 이는 기획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움직여버리면 송도는 금방 발전합니다. 뭐 어떻게 하냐? 이 기획을 어떻게 하냐? 우리 서양에서 전부 다 최고로 만들어진 거. 이것은 최고로 만들어지면 어디로 가야 되냐? 동양으로, 아시아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 물결이. 아주 좋은 상품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설 곳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시아, 동양으로 해갖고 아시아로 오면은 인구의 서양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일로 지금 끌어내려, 너가 잘 만들어 놓은 거를 일로 시장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너끼리 놀면 안 되고, 이게는 이제 다 서로 간에 설 수 있는 만큼 됐지만, 확대해버리면 엄청난 경제가 일어나는 거죠. 시장이 넓어지고. 근데 확대를 왜 못 하느냐? 못 해요. 왜?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어갖고. 참 재밌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자기 짓을 못 해갖고 지금 이게 서양 거는 서양 거대로 있고 아시아 거는 아시아 거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얼만큼 발전했느냐면 인류 사회에서 수준이 70%에 올라와 있습니다. 3대 7의 법칙에 우리가 70% 선에 올라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 밑에 우리 후진국이 70%가 있고 우리 위에 선진국이 지금 30%가 있다는 거죠. 3대 7의 법칙으로 여기에서 에너지가 안 돌면 이것은 섞이지를 않는다.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할 일이 뭐냐를 찾아야 되는데 이 할 일이 여기에 있는 거 고인 거를 이 밑으로 끌어내릴 줄 알아야 된다는 이 밑으로 끌어내려야 이제 여기에서 다 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이 아시아에 이게 물결이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요런 컨셉을 해야 된다. 요런 기획을. 기획사들이 많이 생겨야 돼요. 무슨 기획사? 국제사회 기획사. 우리가 국제를 공부했으니까 국제사회를 이게 후진국과 선진국이 같이 이렇게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걸 후진국들이 처음 다 잘 녹아내리게 하고 후진국들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것이 경제가 또 선진국으로 좀 들어갑니다.
그러면 선진국은 새로운 이 개발을 또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럼 새로운 개발이 됐을 때는 후진국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올라와 줘 있어야 새로이 개발한 것들이 여기에 전부 다 밭이 돼가지고 뿌릴 자리가 있으니까 개발할 만하죠. 요런 기획을 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돼줘야 된다. 이게 미래관입니다. 서양의 기 아시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대한민국의 이 헤드 질량이 성장하지 못하면 이 설계를 할 수가 없고, 요걸 아시아에 들어갈 때는 변형을 시켜야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의 기 처음에 들어올 때 일본으로 해서 변형을 시켜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게 바뀔 수 있었던 거죠. 이거는 우리 공부를 해서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아시아의 전부 다 서양 것들이 전부 다 잘 닦여진 것이 들어가려면 대한민국을 거쳐가지고 이것을 변형을 시켜서 아시아에 맞게끔 모델을 만들 때 이것이 들어간다. 이게 대한민국이 인류 허브가 됩니다. 국제사회 허브. 원천의 기술들은 전부 다 지금 이 국제적으로 서양이 가지고 있는 거로 움직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갖고 아시아와 동양에 전부 다 이걸 펼쳐줄 수 있는 이런 기획을 열어가지고 서양에다가 설명을 잘하고, 후진국에 일어나려고 하는 후진국에 설명을 잘해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움직여낼 때, 그것이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렇게 해서 샘플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모델을 만들어서 아시아에 전부 다 이걸 시장을 넓혀 나가면 된다라는 이 서양의 그런 설계를 해주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서양이 움직입니다. 서양은 동양을 몰라요. 아시아를 몰라 지금. 아시아를 잘 알고 서양을 잘 아는 것은 이 대한민국 사람이 잘 압니다. 우리가 설계 안 하면 이 설계가 안 나와. 왜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세계관을 배웠느냐, 역사를 배우고 이런 것들을 중고등학교 때 어릴 때부터 우리는 전부 다 그걸 같이 배워줬느냐. 앞으로 국제사회의 허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따고 우리가 세계를 봐버리면 문제가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 요 인천이 설계는 서양에서 해놓은 게 아니고 우리 정부에서 해놔놓고 세계는 안 움직이니까 미치는 거잖아요. 요래서 지금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제 발전합니까? 점바치도 그거는 점을 못 치는 데입니다. 대한민국은 점바치가 점 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지식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느냐가 대한민국이 달라지는 거지, 우리 지식인들이 언제 발전하겠습니까? 이래 갖고는 죽어도 발전 못 한다. 요래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젊은이들이 모여서 기획하고 연구하고 이런 걸 우리가 국제적으로 길을 트여주고 이렇게 할 때 대한민국 스스로 발전한다. 이해됩니까? 지금은 나를 갖출 때입니다. 지금은 왜 나를 갖추어야 되는지를 조금 알아야 되는 거죠. 내를 지금은 갖춰야 되는 이유가 네 친구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친구를 몇 명 만나야지 정상적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느냐면 지금 오늘날 우리 지식인들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후천시대에 사는 우리 홍익 인간들, 너희들이 내 질량을 바르게 쓰고 즐거운 세상을 열려면 3명의 친구가 있어야 돼. 내 말고 2사람의 친구는 얻어야만 되게 되가 있는. 이 2사람의 친구를 얻지 못하면 너 에너지는 운용돼서 빛나는 그런 에너지가 안 나오게 돼 있다. 인간이 이게 살아가고 이 우주에서 이런 생물을 만들어 가지고 2 포자 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고 3개가 융합돼야지 이것이 이제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든 운행의 법칙은 그렇다. 에너지의 기운은 세 개가 모여야지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이 기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 갖고는 안 된다. 두 개 갖고는 이걸 들 수가 없어요. 항상 불안한. 세 개가 돼야 이게 들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은 우리는 3인이 한조가 이제 후천시대 우리 홍익 인간들은 3인 1조를 만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가 만났다고 해서 만나진 게 아니에요. 니하고 내하고 어울리고 이제 우리가 같이 대화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나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내 같은 지금 질문한 사람 정도 같으면 내하고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내 수준보다 떨어진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만났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은 있어도. 근데 내하고 질량이 같은 사람이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요 사람이 만나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생각의 질량이 비슷해야 되고 어떤 역량의 수준이 비슷해야 되고 어떤 내가 조금 이쁘면 조금 저런 방법으로라도 조금 이뻐줘야 되고 내가 좀 잘생기시면 저런 방법으로라도 좀 잘생기죠. 내처럼 잘생기기만 한다고 뭐 이런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나는 요마에 요쪽 방면에 잘생기생겨 저거는 저쪽 방면에라도 좀 잘생기줘야 이것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근데 자기 질량을 찾기 시작을 할 때다 이 말이죠. 내가 친구 하나만 만나도 외로움은 덜합니다. 외로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친구 둘이를 만났다면 난 3인 1조가 되면 외로운 게 아니고 내 일생에 이제 어려움이라는 것은 없다. 힘든 것도 없고. 왜? 의논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3인 1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친구를 만나는 거다. 3인 1조가 만나지기 위해서는 뇌를 안 갖추고 모순을 안 잡으면 안 된다. 내 모순을 가지고 누구를 같이 지내려면 상대가 같이 안 지내줘요. 상대가 모순이 있으면 내가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순을 조금 잡아가지고 뇌를 잡고 있으면 내하고 같이 지낼 사람 내 옆에 옵니다. 저절로 딱 와요. 에너지는 에너지를 찾는 법이라 지금 우리는 에너지가 다 성숙해 갖고 있는 상태라 네가 모순이 있어서 융합을 못 하는 거지. 내 모순만 없으면 융합할 에너지가 내 주위에 항상 와 있어. 우리가 공부하는 건 내 모순을 정리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인류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면서 자꾸 왜 모순을 정리하고 3명만 만나라 합니까? 3명이 만나야 여기서 힘이 나와서 10명도 되고 10명이 됐을 때 여기서 힘이 끌어당겨서 큰 힘을 이루고 이렇게 가면 국제사회를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질량이 되는 거죠. 근데 혼자는 안 된다. 아까 처음에 했죠?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한 뜻으로 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걸 다 우리가 논하다 보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빨리 컸습니다. 딱 20, 30년에 지금 교회가 이만큼 다 큰 거예요. 옛날에 20, 30년 전에요. 교회 불쌍했습니다. 개척교회라는 이름으로 조금 이렇게 뭔가를 좀, 누가 이게 월급도 많이 못 받는데도 11조 준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들어오면 엄청나게 반가웠죠. 근데 요새는 11조 내갖고 반가워 안 해요. 대시가가 돼갖고 너무 커가지고 아주 차 사면 또 비싼 차 사는 사람을 좋아해요. 비싼 차 사고 차를 샀으니까 또 돈 좀 내고. 또 비싼 차 팔면 팔았다고 돈 내고. 오면 집을 비싼 거 사면 비싼 거 샀다고 돈을 좀 많이 내고. 요래 해야 좋아하지. 월급 네가 받는 거 11조만 낸다고 좋아 안 한다 이 말이죠. 엄청나게 끌어들이려고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생각이 다 분열돼요, 지금. 분열되면 이 교회는 망합니다. 절에 가는 사람이 지금 이 절에의 너의 포맷대로에 전부 다 지금 뜻을 모으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가가지고 딴 생각을 해요. 그럼 절 망하죠. 기운이 안 모이면 절대 일어나지 마. 지금은 새로운 기운이 움직일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친구 3명이 모여. 그걸 찾아라. 친구 3명을 찾는데 또 이런 게 있어요. 밖에서 우리가 친구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정법을 공부하니까 친구 3명을 만나야 될 걸 이제 아는 거죠. 근데 나는 정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는 좋기는 한데 친구를 하려고 그러니까 정법으로 공부가 안 되고 수준이 낮다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내 친구도 이 정법을 공부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된다. 근데 내 친구도 공부시킬 수 있는 내 질량도 못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 혼자 공부하다가 보니까 선생님한테밖에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공부를 좀 어느 정도 질량이 되고 나면 갈 때라고는 내 질량이 찾아갈 때라고 스승님밖에 없으니까 스승님한테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모이는 자리에 오는 거죠. 스승님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가는 데마다 처음부터 정법 가지고 일로 모인단 말이죠. 모이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인사도 하고 이렇게 아는 우리 정법 가족들이 모이니까 정법으로 공부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죠. 모이니까 이래 보니까 이 사람하고도 차 한잔하면 대화도 해보고 저 사람하고도 내 수준이 될 만한 사람하고는 대화도 해보는 거죠. 해보니까 선생님한테 선생님 앞에서 만날 때는 좀 그렇고 나중에 나가서 우리 만나서 내일이라도 어디 약속해서 차 한잔 하자고 그러자고 이래갖고 만나니까 차 한잔 하다가 보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수준이 맞네. 요래 같이 오잖아. 정법을 만나가지고 어느 정도 좀 갖추어가지고 오는 사람은 정법을 공부 안 한 사람은 만나서 대화하는 순간에 그만 너무 질이 낮아서 멀어져요. 갖춰야 할 수 없는 당신이 돼. 그러니까 이 정법 공부한 사람들이 모인 데에서 우리가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친구를 만났는데 누군데 욕심낸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고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갖춥게 우리가 지낼 수 있는 사람 만나라. 이것이 나의 도반이 된다. 나의 도반이 돼가지고 이 3명만 우리가 잘 맞으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모이는 거는 한 달에 모일 수도 있겠지만 3명이 만나는 거는 내일 밥 먹고 또 만나도 돼요. 아침에 신랑 출근시켜놓고 또 만나도 돼. 만나니까 엄청나게 좋아요. 우리끼리 굉장히 좋다라는 것은 네 에너지가 지금 막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화가 되면 지금은 우리가 말의 에너지로 가지고 상대를 더 질량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시대거든요. 왜? 내가 지금 이 기본적인 지식은 다 갖추고 질량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윤회함에 다 성장을 했어요. 문제는 내 영혼의 질량이 지금 좀 딸린다 이 말이죠. 그럼 영혼의 질량을 좀 채워야 되는데 이걸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영혼의 질량이 찹니다. 근데 일용할 양식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음식 갖고는 안 되는 거지. 음식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음식이에요. 육신이 필요한 물질의 음식이고 일용할 양식은 비물질 에너지가 내가 영혼이기 때문에 비물질 에너지를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말, 요것이 비물질 에너지입니다. 요거 물질 에너지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하는 말이 질량이 없는 게 아니고 엄청난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내 영혼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래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데 내가 영혼이 질량이 좀 커. 좋아. 좋으면 질량이 낮은 말을 하는데 이 영혼에 들어가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안 일어나. 그래서 그런 소리는 듣기 싫은 겁니다.
근데 내 영혼보다 질량이 더 좋은 거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어떤 말을 해주니 솔깃하는 거죠. 이거를 내가 걷어들이면서 내 영혼의 질량이 지금 팍팍 성장하는 거야. 밀도가 채워지는. 이렇게 영혼의 밀도가 채워지면 어떻게 되냐? 내공이라는 게 생깁니다. 지구에는 중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이 밀도가 강해지면 중력이 생기지만 이건 물질에서 일어나는 거고, 우리 영혼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여기가 밀도가 강해지면 내공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내공이 생기면 이것이 자연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는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공이 굉장히 커지면 이 안에 아주 그 밀도가 높아지면 우주를 움직인다. 요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내공을 만들려면 좋은 우리가 대화를 나누어야만 되는 거예요. 상대가 말하는 걸 상대가 내한테 힘을 줄 수도 있고 힘을 뽑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의 힘이거든. 그걸 지금부터 우리가 3일 1조가 돼갖고 그걸 연습하십시오. 이걸 연습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단순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해를 하세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다가 보면은 이제 글을 배운다 책을 줘가지고 이 뭔가를 이렇게 그 스토리를 만들어 놨죠. 철수가 영희 집에 가가지고 뭐 고무신을 짝짝이를 싣고 와가 다시 주러 갔다든지 무슨 스토리가 있단 말이죠. 요걸 작품을 하나 딱 접하는 거예요. 접하니까 나는 이해가 내 방식으로 됐는데 이걸 저 사람한테 이해를 시켜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가면 또 다른 걸 또 나는 배워서 근데 딴 사람한테 이해시켜주지 뭐네. 요러면서 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진짜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는 진짜 공부해야 될 걸 안 했다 이 말이죠. 숙지하는 것은 흡수하는 것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면 다 한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공부해야 될 게 뭐냐? 전달력. 이 공부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안 했어. 어릴 때부터. 그러면서 10년, 20년 지나서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보니까 지금은 전달할 방법이 없네. 이게 소통이라고 합니다. 소통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소통력을 키워왔어야 되는데 소통을 안 했다. 그래서 지금 부부가 지금 같이 만날 때는 좋았어요. 왜 부부가 만날 때 좋았었느냐? 우리 사귈 때 한번 보십시오. 내한테 쪼매난 거라도 이해시켜 주니까 내가 좋아했던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내한테 이해시켜 주려고 노력한 게 그게 고맙고 그게 좋고 그래서 자꾸 보고 싶고 이래갖고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이해 안 시켜줍니다. 이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다시. 사람이라는 동물은 이해를 시켜주면 가까이 다가오고 이해를 안 시켜주면 멀어지는 게 사람이라는 동물이에요. 그때는 이해를 안 시켜주면 그때부터는 계산이 들어가요. 계산은 손이익을 따진다 이 말이죠. 이해를 시켜주면 손이익을 안 따지고 그냥 갖춰져요. 근데 이해를 안 시켜주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내면 손이익을 따지게 돼가 있어갖고 거기에서 갇혔다가 말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계산으로 가고 뭔가 그런 대로 가다가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상태가 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왜 와 있느냐? 스승님을 왜 보러 오느냐? 스승님 강의를 이 본문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해되게 해주는 거죠. 이해되게 해주니까 일로 모이는 거예요. 스승님 잘나서가 아니고 어떤 막 엄청난 힘이 있는가 그것도 나는 몰라. 근데 내가 이 본문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된단 말이죠. 나를 이해시켜 주니까 일로 모이는 거예요. 신랑이 이만큼 이해시켜 줬으면 신랑 옆에 있지 일로 안 와요. 본문도 안 찾아. 밖으로 나돌지도 안 해.
말만 했지 내가 이해되도록 안 해주는 거예요.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인 1조가 모이면 이제부터 뭐를 하느냐, 어떤 공부를 하느냐, 서로가 이해되게끔 나눔을 해라. 요 공부를 우리가 이해되게끔 서로가 공부하는 거죠. 이해되게끔 공부하는데 제일 바른 방법이 어떤 거냐? 내가 이해시켜 줄라 하지 말고 상대 말을 잘 들어라는 거. 요거 3인 1조 만나면 잘 들어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쭉 듣고 같이 홍해주고 이걸 자꾸 받아들이라는 거죠. 받아들이면 30%는 내가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을 해야 돼. 지금부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을 못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사람은 질량은 엄청나게 높은데 아무 일도 못 해요. 왜? 남한테 전달법이 없어. 전달을 바르게 하는 법칙을 안 배워왔다. 이 수련을 안 해왔어. 이 공부가 빠졌기 때문에 국제하고도 지금 이해를 못 시켜가지고 이루어내지 못하고, 내 부인하고도 이해를 못 시켜서 못 이루어내고, 내 자식하고도 이해를 못 시켜서 지금 못 이루어내요. 친구도 있을 수가 없어. 왜? 이해를 못 시켜. 우리가 이해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가 돼요. 이 이해가 돼버리면 전쟁을 안 해요. 싸움을 안 해요. 이해가 돼버리면 나라와 나라끼리도 합의가 돼가지고 하나로 갈 수 있어요. 이해를 시킬 줄 아는 사람이 앞으로 미래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해를 시킬 줄 아는 사람. 그게 소련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누구든지 이제 이 사회를 얼마나 이해를 시키내느냐가 지도자가 되고, 이것이 소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해가 좀 돼요. 조금 되죠? 저긴 잘못했다라는 게 보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잘못했다는 거 안 보이고 잘못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잘못한 거를 알고 이해가 되니까 내가 좀 편한 거죠. 근데 내가 상대한테 이해시키는 건 아직 부족해. 이것 때문에 내 멋대로 안 되는 거예요. 수련해라. 이 수련을 지금부터 해라. 요거만 하면 저절로 내 주의가 좋아지고, 100일만 우리 3명이 모여갖고 이해시키는 공부만 우리가 하자. 내가 100일만 딱 하고 노력을 하고 나면 세상에 밖에 딱 어떤 환경이 나눴을 때 수준이 대빵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수준이 나죠. 잘 했든 못했든 100일을 이해를 하고 이해를 시키는 공부를 하고, 그러고 이 사회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내 삶이 벌써 달라지고, 분별력이 달라져 있고, 세상 보이는 게 틀리고. 요 공부 지금부터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이게 인류를 위해서 일하려면 뇌를 만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면서 하는 동안에 이것만 시키느냐, 바르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떤 과제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국제사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한다 하니까 국제사회에 뛰나가고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다가 국제적인 게 국제적으로 필요한 걸 하나의 작품만 놔도 국제는 난리가 납니다. 그걸 다 찾고 있거든. 그는 작품. 이는 작품이 문화가 됩니다. 사람이 바르게 살아나가는 이 법칙에 문화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에 이는 문화들을 이제 생산을 해서 바른 법칙을 놔주는 요런 것들이 문화 작품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업을 바르게 하는 원리 하나를 찾아서 작품을 만들어서 국제사회에 누구든지 이해되게끔 이 작품을 놨다면 난리 나죠. 남녀가 만나는 법칙이 있고 어떻게 살면 성공을 한다라는 저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어서
인터넷에도 넣으면 난리 납니다. 돈은 네가 벌려고 안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그거로 해서 또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요런 게 수입을 벌려고 해서 수입을 벌면 수입이 작다.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일을 하는데 사회가 도움이 돼서 들어오는 수입은 네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거는 돈으로 생각도 안 하고 경제로 생각도 안 한다. 이는 경제가 앞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내 자리에 앉아서도 국제사회하고 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터넷 사회입니다. 우리 국민들만큼 인터넷을 잘 다룰 수 있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콘텐츠가 너무 엉망이다. 인터넷을 쓰는 게 맨날 여기에 음식 좋으면 그거 톡 찍어갖고 올리는 것밖에 안 합니다. 그 글 한 줄 쓰는 게 멋있는 글이 안 나와요. 생각의 질량이 낮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인터넷을 바르게 만지고 인터넷을 바르게 활용하는 이 법칙을 배워야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 인터넷 바르게 사용하기, 그런 것도 우리 이 지역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된다. 인터넷 바르게 사용하기, 그 안에서 인터넷에서 우리가 무엇을 만질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 시민들이 일어나고 시민들이 노력해야만 인터넷 문화가 바뀝니다. 정부가 노력한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은 시민이 쓰는 거지 정부가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시민들이 이런 활동이 일어나서 이것이 확산될 때는 국제사회가 일로 쳐다봅니다. 대한민국을 배우러 들어오는 거죠. 이것이 인류 공룡이 이바지하는 일이 됩니다.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바른 문화를 일으켜서 우리가 좋아질 때 이걸 배우러 오는 것이고, 이 가만 앉아서 저거가 움직여서 우리한테 배우러 옵니다. 이럴 때 인류 공룡이 이바지할 수 있는 거죠. 더 크게 뻗어나갈 일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큰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재밌게 공부만 우리가 하면서 주의하고 잘 지내고, 내가 지금 외롭고 하면 내가 외롭지 않기 위해서 친구 하나라도 만나고, 요런 걸 하라. 요거만 하세요. 그 다음 일은 그 다음 일대로 이끌어주고, 또 그래 되면 그 다음에 이끌어주고, 이것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테니까. 이해됩니까? 지금 인천이 조금 기운이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지금 인천을 우리가 인천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인천이 서울이에요. 지금 우리가 변화를 못 시키고 있지만 지금 이 사이즈 자체가, 대한민국 사이즈는 서울이 얼마나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서울 이거 뭐라 그래? 서울 주위를 보고 수도권이라고 하죠. 대한민국은 지금 수도 서울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수도 서울이 없어. 왜? 사이즈가 요만해. 대한민국 서울이. 근데 우리가 국제사회하고 지금 손을 잡은 게 160여 개국이 있는데, 이만큼 지금 사이즈를 일으킬 때는 이 수도 서울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수도 서울의 크기가 얼마나 해야 되냐? 수도권을 합친 게 수도 서울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에 기운은 지금 같이 흐르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리 다툼을 하려고 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지금 쪼개나온 거를 그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수도 서울의 사이즈가 그만해야만 이 바르게 돌아가고, 지금 이게 전부 다 정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건들이 왜 이래 많이 일어나냐? 정체하고 있으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발전하고 있을 때는 사건이 안 일어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지금 상태가 일어나고 있었느냐면 발전을 하다가 팽창을 하는 시대를 맞았어요. 발전하다가 팽창을 해버렸다는 거죠. 팽창을 해가지고 멈추고 있습니다. 팽창을 해서 이렇게 확 커가지고 멈추는 게 언제부터 멈췄느냐 하면 지금 한 15년 정도 20년이 됩니다. 멈추었다. 팽창을 하던 게 팽창을 더 하지 않고 멈추고 있다. 멈추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쭈그러드냐? 그게 아니고 멈추고 있다. 멈추고 있는 상태에서도 수입이라는 것은 계속 생깁니다. 팽창을 못할 뿐이지. 여기 멈추고 있는 게 오래 가면 어떻게 되냐? 사고가 많이 생기죠.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요거는 멈추고 있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사고가 많이 생기다가 멈추고 계속 있을 거냐? 이제 수축이 일어납니다. 멈추는 게 오래 가면 수축된다 이 말이죠. 그럼 대한민국이 굉장히 힘을 쓰려고 팽창을 하다가 멈추고 있다가 길을 못 찾으면 수축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 그때는. 국민들이 전부 다 우왕좌왕해야 됩니다. 수축을 하기 시작을 하고. 멈추고 있었어도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지금 있는 거지. 수축을 할 때는 온 국민들이 전부 다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게 돼 있다. 수축을 하면 얼만큼 수축이 되냐? 30% 수축이 되고 40%로 남습니다. 팽창은 어디까지 가느냐? 70%까지 가고 수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새로운 길을 못 찾으면 멈추고 있는 것이고 새로운 길을 찾게 되면 더 발전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축과 팽창은 계속 반복된다. 이게 우주의 운행의 법칙입니다. 그게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지금 앞으로 여기 시간이 더 가면 이게 수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수축을 하면 30%의 이제 거품을 빼버린다는 얘기죠. 수축이 계속 일어나느냐? 수축이 일어나가지고 40% 가가지고 딱 멈췄습니다. 이래갖고 한동안 또 시간이 가요. 여기에서도 길을 못 찾으면 그 다음 망한다. 요래 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지금 그렇죠.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시들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도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주의 운행법은 두 가지로 운행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방법으로 한 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근본적인 걸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면 한 개 한 개 물을 것들이 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일이 그렇게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사고가 나고 있는 것은 지금 발전하지 못하고 멈추고 있으니까 일어나는 것들이고 기업들도 이러한 아주 뭐 이상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교도소도 들어가고 법정에도 왔다가 이거는 멈추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이는 이 정부에서 이렇게 전부 다 뭔가를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해갖고 자꾸 드러나는 건 멈추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고 그런 게 크게 풀어가십시오. 그래서 멈추고 도울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스승님이 지금 이끌어주는 게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새로운 길을 선택을 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게 지역살리기 운동본부입니다. 시민들이 달라져야 된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딴 세상을 만들어낸다. 요걸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찾지 못하면 이것이 발전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천에서 그러면 빨리 그런 걸 구성을 못하고 있다. 요 인천에 우리가 공부하는 숫자가 많이 못 모였기 때문에
다른 데는 공부하는 숫자가 뭐 부산이고 뭐 서울이고 엄청나게 이렇게 그저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래 부터 이렇게 진전이 됐는데 여기는 숫자가 너무 작다. 저 진전이 좀 늦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제부터 우리라도 뜻을 얼른 내서 작은 씨앗이라도 지금 하나 탁 심으면 그때부터 풀어납니다. 크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추수 앞서가지고 내가 이제 지방을 돌고 지금 이제 올라오는 길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인천은 내가 특별히 신경을 앞으로 쓸 겁니다. 쓸 거고, 그래도 이제 우리 저 숫자가 제법 많아졌어요. 참, 인천은 참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롭지 않을 것 같고, 또 숫자가 부르려면 금방 붙습니다. 또, 인천에 또 우리 공부하는 또, 이렇게, 정법 가족이 많이 있어요. 아직 물로 안 올라올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참신하게 노력도 하고, 기본 틀만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잠재하고 있는 정법 가족들이 속속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이 정법 가족들이 지금 소식은 다 듣고 있어요. 왜? 법문 속에 계속 내가 이 변화할 때마다 이렇게 다 법문을 해놓기 때문에 그걸 듣고 전부 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됐겠다. 이 법문 들으면 다 알거든요. 그때마다 올라올 사람들이 다르니까 지금은 우리끼리 모이고 우리끼리 노력하는 분들끼리 재밌게, 나는 항상 그러죠. 재밌게 지내라. 억지로 하는 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두세 명만 모여도 재밌게 해라. 전부 다 모으려고 달라들지도 말고 모이면 재밌는 사람들이 모여라. 요런 거죠. 그러니 억지로 뭔가를 갖다 모이라 마라 하면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떠나봅니다. 떠나버리고. 근데 모이는 게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이래 같이 오시면 같이 대화라도 하고 차라도 마시면서 또 옆에 사람하고 잘 앉아갖고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요런 거를 잘 해라는 거죠. 내가 이끌라고 들지 말고 옆에 사람들이 친하게 지낼 사람이 있으면 잘 사귈 수 있도록 요런 것들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그냥 저끼리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여기서 지금 크고 있어요. 여기서 크고 있다라는 거죠. 요거 참 하나 내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3인 1조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3명 모여가지고 또 기다려요. 어떻게 기다려요? 또 이렇게 한 사람 오기를 기다려요. 또 4명 되니까 또 한 사람 오기를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이게 무엇을 지금 하는 거냐면 정법 공부하는 사람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정법을 모르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정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들어와. 이래 되면 하나씩 모이면 지금은 좋을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또 깨집니다. 요거는 아니에요. 잘못 들은 거예요. 지금 잘못들 행동하고 있는 거라. 우리가 3명이 딱 모이고 나면 너희들끼리 정법 공부하는 사람은 여기에 더 끼들면 안 돼요. 우리가 재밌어야 되지. 3명이 너무 재밌으면 어떻게 되냐? 내 친구가 같이 가고 싶어 해요. 또 우리 지인이 나도 낑기면 안 되느냐고. 그러시라고. 이래 갖고 와야 돼요. 여기는 정법 공부하는 사람이 한 명 더 낑기면 안 돼요. 3인 1조라는 거는 정법 공부를 하러 와가지고 여기서 만나는 사람 3인까지 허락을 한다 이 말이죠. 요렇게 3인이 되고 나면 더 이상 낑가주지 말고 이 사람들을 기다리지 말고 너희끼리 재밌게 지내라. 재밌게 지내면 너의 친구라든지 너의 언니라든지 동생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우리끼리 굉장히 재밌으면 이 사람들이 와요. 누군가가 딸려와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지내려 그러면 그거 같이 재밌게 지내주세요. 정법을 열라 하지 말고 재밌게 지내줘. 우리가 재밌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왔으니까 이 사람한테도 같이 재밌게 지내라는 거죠. 이러면 동화가 되고 우리가 정법을 공부하는 데에 싹 딸리 들어와요. 정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인상이 좋고 재밌게 지내니까 온 거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재밌게만 하면 이게 속 들어와 갖고 자기도 정법도 같이 알고 싶고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요렇게 해서 요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래 모이면 여기 힘이 커질 때마다 내 주위 사람들이 막 뚫려 들어와야죠. 이래 되면 우리가 5명이 되든 7명이 되든 10명이 되면 이 팀하고 여기에 뭐 4명이 됐든 6명이 됐든 7명이 됐든 요 팀하고 융합하는 거는 좋습니다. 팀과 팀이 이제 만나야지. 내가 3명이 되고 났는데 또 정법하는 사람을 끌어당기지 마라. 와도 이어주지 말아야 돼. 와도. 우리가 따로 만나고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우리 만나지만 이 팀으로 여쳐말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일반의 정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같이 합시함에 커져야만 이것이 너희들 힘이 된다. 이래갖고 여기 만날 때 우리 같은 행성과 행성이 만나서 서로한테 힘이 돼가지고 큰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인이 딱 만나면 여기서부터는 너희들의 이 행성입니다. 이게. 행성이 2개 될 때는 힘을 못 쓰는데 3개가 되고 나면 어떤 이 물질을 또 끌어당겨. 요래서부터 지구도 그렇게 해갖고 이마에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양도 그렇게 해서 커진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이 2개가 만날 때는 엄청 두들이 맞았고 깨지고 하다가 3개가 딱 맞아 떨어지고부터 이제는 이 질량을 끌어모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엄청난 행성으로 변하고 별로 변하고 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3개가 모여가지고 재밌으면 잘 돌아가면 무조건 커집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지금 누차 가르치는데도 이해를 잘못하고 또 이래 정법 공부하는 사람을 끌어다 여면 여기서 방해가 일어나요. 서로가 기싸움을 하고 방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3명 이상 정법 공부하는 사람 여기 와서 만나는 거 또 우리가 만났으니까 여기서는 3명을 딱 만나시면 따로의 너희들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돼서 된다 하나 안 되고. 우리가 액자를 건다든지 글을 건다든지 천부경을 건다든지 스승 요한을 건다든지 할 때는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 없이 그냥 좋은 거니까 걸지 뭐 그거는 안 거는 게 맞습니다. 안 거는 게 맞고 우리가 천부경을 건다라는 것은 천부경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이 천부경을 내가 가슴으로 새기고 받아들이리라. 요렇게 하는 분들은 천부경을 걸어도 되고 되는데 이것이 사이즈가 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떤 자리이며 어떠한 질량으로 걸려고 하느냐 요거에 따라 갖고 크기라든지 이 사이즈가 또 다 틀려져요. 너무 큰 걸 욕심내고 걸었다면 그게 무거워서 너 앞길이 방해가 될 것이고 내가 지금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작은 것부터 성장을 시키는 게 맞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무언가 글을 걸어도 너무 좋은 글이라고 해갖고 무거운 글을 내 집에 걸어 놓으면 내가 크지 못한다.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글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너의 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집안에다가 뭐를 걸면 이것이 나의 부족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집안에 부족될 수도 있고 회사에다가 글을 하나 멋있게 진짜로 뜻있게 우리 회사원들이 들어오면서 이 글을 보고 뭔가 새로 생각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이것이 회사를 발전시킬 것이고 근데 회사에 글을 걸었는데 회사원들이 들어가면서 쳐다보고 이게 뭐야? 이래 되면 회사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회사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 이래 되면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우리 회사에 맞는 글이 있고 지금은 맞지 않는 글이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 스승님 용안을 걸었을 때는 누군가가 이분이 누군고 이래 물으면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용안을 한 번에 걸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나의 스승님입니다. 이 나의 스승이라 하니까 뭐 이런 사람이 스승이야 이래도 나는 거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요는 자신감이 없으면 스승님 용안을 걸지 마라. 요래 되는 거죠. 컴퓨터에서 프린터 해갖고 막 거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해도 되는 거죠. 문제는 스승님한테 글을 받고 싶을 때 이야기입니다. 천부경이 또 컴퓨터에서 빼가지고 너가 막 걸었다라고 해서 기운이 실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좋아서 거는 거는 걔 안 씁니다. 걔 아는데, 지금 이야기에서 천부경을 걸고 싶다고 내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는 프린터에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스승님 천부경을, 우리 회사에, 하나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런 거를 묻는 겁니다. 네? 만일에.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도 알 필요가 있죠. 우리 회사에 이렇게 하는데 천부경을 걸면 안 됐습니까? 하는 것은 스승님한테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걸 묻는 거예요. 지금 요걸 알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제 요렇게 들어서니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그렇게 알아서 이제부터 처리하면 되는 거고. 나는 말이죠. 그걸 걸어라, 걸지 마라, 이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어떨 때 어떻게 걸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지. 근데 스승님한테, 이걸 내한테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너가 지금 이 천부경을, 스승님이 내리는 천부경을 네가 받아서 걸 수 있는 상태가 됐는가를 전부 다 확인을 해보고, 공부를 조금 더 하고 나서 거는 게 안 낫겠냐 할 사람도 있고, 그죠? 스승님이 내려주는 거하고 내가 아무 때나 갖다 거는 거는 그거는 하늘과 땅이기 때문에 스승님이 딱 이렇게 내려준 거는 이거는 이 기운을 실어갖고 너가 앞으로 어떻게 되도록 해주는 거고, 어디서 그냥 이렇게 꺼내갖고 막 거는 거는 너가 그런 거라서 그거는 잘못하면 스승님 조롱거리로 만들 수도 있고 잘하면은 그게 또 이렇게 좀 재미거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어나겠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지 마라 소리는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건 그래서 내가 아까 하는 게 3인 1조를 잘 만나면 요런 생각이 있을 때 둘이 불러서 의논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혼자 결정하지 말고. 여기 의논해보니까 그러면 좋겠다 야 그래 해라 이거지. 내 혼자 하는 건 실수가 많은데 3인 1조가 있다면 내가 이런 생각이 있으면 요걸 같이 의논할 사람이 있다면 둘이만 있다면 3명에서 의논해가지고 너희들이 바르게 결정한 것은 그건 무조건 행하라. 태계해준다. 이런 거죠. 스승님이 이게 내려주는 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스승님이 이렇게 법문을 이렇게 해갖고 내가 받아들여갖고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네 법으로 들어가는 거다. 행하면 이루어진다. 그대로 법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없어서 행하지 못하는 거죠. 행하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3인 1조를 내가 못 만났기 때문에 우리끼리 의논을 못 했고 자꾸 여기도 묻고 저기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해 놓으면 뭔가 결정할 때는 우리가 3인 1조를 만나면 굉장히 쉽고 안 그러면 이제 저는 우리가 저 지도부들이 있는 또 우리가 또 3인 1조를 많이는 못 만났다 그러면 뭐 여기에 본부장도 있을 것이고 또 안 그러면 이제 이끄는 조장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같이 의논해가지고 의논하면 되죠. 이해돼요?